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자동차. 우리가 이전 그 채널에서 오랫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뛰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뛰어들고 있고, 게다가 IT 기업들, 구글, 테슬라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놨었죠. 정말 그것과 관련돼서 셀 수 없이 여러 편을 찍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다 달라갖고 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미래 자동차를 보기 전에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좀 재미있게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자동차는 한 기십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자동차 회사들, 벤츠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쪽이나 영미권 쪽이나 막 등장을 하죠. 물론 주도권을 잡는 것은 이제 미국이 잡지만은 여러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회사들이 아직까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큰 변화의 물결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초반기에는 자동차가 어땠느냐? 이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동차라고 하면은 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동차들 보이시죠? 이런 자동차들은 대부분은 내연기관을 쓰죠. 즉 가솔린 가지고 가솔린 기름으로 간다 이거지. 근데 자동차 초반기에는 대부분 증기 자동차였어요. 증기 자동차. 그리고 증기 자동차 비율보다 약간 떨어지게 대략 한 4대 4대 2 정도 증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덩어리를 차지한 게 놀라실 거예요. 전기차였어요. 이미 초창기에 전기차가 압도적인 그 비율을 차지를 했었죠. 에디슨 이렇게 했던 것도 그런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그때 당시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 4대 4대 2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가솔린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왜 처음에 증기로 그렇게 많이 시작을 했냐면은 증기가 이미 기차, 열차 같은 데에 이미 많이, 기차뿐 아니라 다양한 그 산업 안에 증기가 이미 많이 쓰여서 증기의 기술력이 가장 정교했어요, 그때. 즉 증기면은 뭐예요? 물이죠, 물 끓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 끓여서 이렇게 자동차를 굴리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고 제어를 하고 그랬을까 하는데, 문제가 물이 무겁잖아요. 물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물체란 말이죠. 무거운 데에다가 또 가열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그 당시에 가장 정교했던 것이 그래도 증기기관을 다루는 기술력이었고, 이게 뭐냐 하면은 수관 있잖아요. 물의 관들을 아주 분산시키는 거야. 분산시켜서
그러면은 일단은 가열도 빨리 되고, 빨리 될 뿐 아니라 조절, 이 제어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차들이나 또 전기차들, 또 그 하이브리드 된 차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산되면서 제어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했고, 그뿐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거야, 물을. 그러니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핵심 포인트들은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무게,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 증기기관을 쓰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관념이 강했냐면은 이미 20세기, 19세기, 20세기 이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가 가장 컨템포러리하고 현대적이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좀 다르지. 지금 전기차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앞으로 몇 년 내로 유럽에서 다 규제들이 이제 막 심해지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우아해. 소리도 없고 우아하고 굉장히 컨템퍼러리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전기차가. 그래서 40%나 점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 정비소들, 충전소들도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전기차는 뭐가 문제죠? 결국은 배터리가 문제란 말이야. 배터리, 축전지가 문제야. 이게 무겁고 또 예민한 장치야. 전압이나 전류를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일단은 무거워. 무거운 데다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구축은 미국에서 잘 됐지만은 사용자들이 별로 원치를 않았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케이스예요. 그거는. 그리고 일단은 그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나죠. 이론적으로는 전기차가 가장 효율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기술력들이 발달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축전지, 배터리의 문제가 가장 커요. 아직까지도 지금 100년 넘게 그 배터리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전지 말하는 거죠. 건전지, 배터리. 그 촉매를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100금 이상의 어떤 해결책을 잘 못 내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 화학이랑 관련된 거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그 문제가 있고, 무게가 무겁지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어, 짧아. 갈 수 있는 그것을 동력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 거리가 짧아. 그러니까 100년이나 된 해묵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솔린으로 지금 바뀌게 된 것은 뭐냐면은, 가솔린은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끄럽잖아. 부릉부릉 시끄럽고, 또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흔들림, 진동. 그 토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지금도 제가 좀 몸 상태 때문에 버스는 잘 못 타는데 지하철에 비해서 엄청 흔들린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 정도밖에, 20%도 채 안 되는 그거밖에 점유를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이제 내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어, 조금씩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쏠리게 되냐면은, 일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게하고, 그리고 제어라고 그랬죠. 제어. 일단은 그게 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게가 상대적으로는 낼 수 있는 힘이 강하잖아요. 게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내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정말 초고속까지 날 수 있고, 새 차, 그때 당시의 그 세 가지 종류 차를 비교했을 때 초고속까지 낼 수 있는데 저속도 가능해. 이제는 왜냐하면은 엔진에 가솔린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가열된 부분을 냉각할 수 있느냐. 냉각기가 이제 점점 냉각 기술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속도 제어가 잘 돼. 저속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저속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이 그 이전에 무릉무릉거리고 흔들흔들했던 그 승차감에서 편안한 승차감으로 바뀌면서 가솔린이 지난 100년을 지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 계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했던 미래의 자동차 이런 것들로 연결되기 전에 그 배경 설명으로 짤막짤막하게 지금 뭐 무리하게 시리즈로 뭘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부담스럽게 갖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100년 전에 이미 지금 유명한 회사들이 다 있었고 그 회사들이 증기, 전기, 가솔린 다 실험을 해봤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승자는 가솔린이지만 이제 전기의 시기로 바뀔 뿐더러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자율차의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무게 그리고 제어. 여기에서 지난 100년은 가솔린이 승기를 잡았죠. 그리고 전기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고 게다가 아이고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자동차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